사실 지금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이른바 뭐 하드캐리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 뭐 8천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예. 도시의 농부님 아다르고 어다르죠. 왜곡을 바로잡는데 유튜브라는 대한 미디어가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 송영길 경공에서 너무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토요일날 김용남 후보 개소식 누가 오나 봅시다. 예. 오늘 저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송영길 후보님 오늘 또 예, 적진 깊숙이 똥꼬 깊숙이 치고 들어가서 예,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 스스로 뒤집고 예, 뭐 뉴스공장에서 뭐 불러도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 부르면 가야지 부르면 왜 안 갑니까? 예, 부르면 가야죠. 예, 그래서 가가지고 김어준의 똥꼬를 그냥 팍 쑤시고 오셨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 정치인들은. 뭐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뭐 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당당하게 가서, 한준호 의원도 그랬잖아요. 김원준 면전에다 대놓고, 들이받고, 오늘 소영길 후보님도 뭐,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 그건 좀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이제 지방선거를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열심히 끌어올려 놓으면은 정청래가 이걸 이제 다 말아먹고 있죠. 예. 솔직히 지금 주가 8천이 지방선거 20일 앞두고 주가가 지금 8천을 넘느니 마느니 이래요.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80% 90%가 나와야 되고 지방선거는 싹쓸이 하는 게 맞아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주가 8천 간 것만으로도 이번 지방선거는 싹쓸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청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 이런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를 바 없는 선거 예? 그냥 대통령께서 밥상 다 차려놓고 정청래는 숟가락만 들고 밥만 떠먹으면 되는 그런 선거인데 와 이 선거판을 박빙으로 만들어내는 이 능력도 정청래의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영남 지역에서는 막 붙고 있잖아. 그냥 거저먹는 밥상을 들러 엎는 거야 들러 엎어.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는 거야. 응? 야, 어떻게 이렇게 말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원래 화요일날 방송에 이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어요. 그 울산 같은 경우에 후보 단위로, 그러니까 울산에 정청래 가면 안 된다. 뭐, 누가 도와줘, 정청래 보고 왜 안 도와주냐, 김상욱 의원을. 막 이러면서 이제, 정청래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고마운 거예요. 정청래가 울산 자꾸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은 그걸 명분으로 울산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에 울산의 후보 단일화가 되려면 원래 평택하고 이제 딜을 했어야 돼요. 예, 복만삼님. 그래서 며칠 전에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 기사 다뤘구나. 블룸가라고 어디든지 힘들죠? 예, 우리 민키님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요즘에 화촉을 이제 밝히냐 마냐, 이런 이제 진지한 검토에 우리 민키님이 이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본만사님이 빵빵 터트려 주면서, 야,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구나, 본만삼은. 이런 걸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이상하게 그 민키님과의 열애설, 예, 이게 이제 등장한 이후에 너무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복만삼님이. 내가 웃겨야 된다. 웃겨야 장가를 간다. 이런 부담을 좀 크게 느끼고 있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개그를 자꾸 던지시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민키님과의 어떤 이 썸, 네, 이게 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쯤 되면은 그냥 개그를 안 던지는 게 지금 나은 상황 아닌가. 일단, 연애를, 꼬리는 한 다음에, 화촉을 먼저 밝힌 다음에 개그를 해라. 응? 당분간은 참자, 우리. 복만삼님 웃기고 싶어도 당분간은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개그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상당히 몸이 굳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 열애설에서 이제 끝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이제 제가, 주례를 서는 날까지는 복만삼님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예, 뭐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차 원래는 평택하고 그
울산하고 저는 좀 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정금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국이 거기다 숟가락을 얹는 바람에 이게 지금 딜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보당도 무조건 양보를 할 수는 없잖아. 예,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무조건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챙겨줘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예컨대 기초단체장 이 얘기 이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보당이 조금 성적이 좋은 기초단체장 예를 들면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 노동자 밀집 지역이어가지고 진보당이 선전을 해오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 연제구는 3파전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1위를 하고 있고 진보당이 2위, 그 다음에 민주당이 3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주를 한다고 그래도 당선되기가 어렵잖아. 그러면은 민주당이 진보당한테 지고 있는 지역구를 민주당 쪽에 진보당 쪽에 양보를 하고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울산을 받는 이런 식의 조정을 해줘야 돼요. 중앙당에서. 근데 김상욱 후보가 본인이 당대표가 아닌데 후보가 지역구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 예컨대 울산 북구를 그러면은 진보당 쪽으로 좀 몰아주자라든지 부산 연제를 진보당 쪽으로 몰아주자든지 이런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중앙당이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상우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잠이 안 온다고. 이거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니까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까지 김상욱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방송 때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족가는 시간이 길어져요. 아, 족가다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쯤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단일화 완료됐다라고 막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중앙당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김상욱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진보당에서도 무조건 또 김상욱을 밀어줄 수가 없잖아. 그럼 자기들도 뭔가 실익을 얻어야 되는데 실익을 얻을 건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느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정치 천재, 선거 천재입니다. 아니 어제 울산에 가셨잖아요. 제가 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얘기는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울산에 가는 걸 보고 아 이게 게임 끝났구나. 그리고 제가 진보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연이 깊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제가 또 진보당을 두둔했다고 저를 뭐 제명인의 마을에서 막 욕하는 놈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물론 과거에 제가 이제 진보당 활동을 한 건 맞는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평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양보를 하려면 뭐가 그래도 떡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떡고물 주는 것도 없이 걔네들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진보당에서 미쳤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진보당하고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진보당에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때 진보당이 성남중원에 그 기반이 세요. 성남중원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도 있고 김미희 후보라고 성남중원에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을 진보당에서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에 이제 당선되는 그런 과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진보당에 또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진보당하고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사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후보 단일화 문제가 풀려야 김상욱 의원이 당선이 되는데, 자, 정청래는 손 놓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울산에 뜨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이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대놓고 하신다고? 그냥 메신저만 보내도 되실 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울산에 등판을 하셔가지고 교통정리를 한다? 그 바로 교통정리가 됐잖아. 예? 오늘 바로 교통정리가 됐잖아요. 어제 대통령 울산에 뜨고 오늘 바로 교통정리되고. 이거 딱 안 봐도 비디오지. 그림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정리를 해주셨구나. 물론 뭐 직접 나서서 뭐 제가 정리를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제 김상욱 후보에게 어찌 보면 좀 힘을 실어주니까 진보당 쪽에서도 이게 대통령과 좀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데 그걸 울산에서 욕심부리다가 본인들이 당선될 것도 아닌데 이제 판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님께서 울산 방문하신 영상 함께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살짝만 들고 가겠습니다. 네, 어머니 계속 나와보시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저기 김도 좀 드려봐. 그거 김에다 싸드시면 더 맛있는 거. 진짜 시장에서 예쁘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큰일 하시는데요. 많이 타주셔. 잘 하고 계시잖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장 많이 봐가지고 가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울산 남목시장인가요? 네, 남목 마성시장을 이제 방문하신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인기가 대단하죠. 날이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기가 높아진다라는 걸 대통령님께서 이제 시장에 가실 때마다 참 느낍니다. 근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게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평론가라는 사람은 뭔가 여기에 해석을 덧붙이는 정치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평론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해석을 덧붙여야지. 도시의 농부님, 울산 남구가 부산 연재 진보당 주고 울산시장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다당제 정치 스펙트럼을 위해서도 좌는 진보당이 커야 됩니다. 정체불량의 사쿠라당, 조국당 그냥 해산하게 하고 개별 입당하고. 네. 근데 대통령께서 울산에 가시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울산 김상욱, 김종훈 여론조사를 통한 사실상 단일화 사실상 합의. 그래서 이게 어떤 민주당과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장 관계자가 특정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 경선 방식에 의한 합의가 15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상 김상욱으로 확정이 된 거죠. 단일화 경선을 한다는 얘기는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완전한 합의는 아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뭐 공식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는 되겠지만은 어쨌건 뭐 이제 후보 등록일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표 방지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진보당은 여기서 무리하게 욕심내면 안 된다. 그리고 전 진보당 입장을 뭐 아까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뭐 진보당을 두둔한다 뭐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뭐 제명인의 마을에다 막 글을 올려놓고 그랬나 봐. 그래서 우리 시청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진보당을 두둔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족바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답을 하기를 뭘 했냐면은 울산에서 단일화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진보당 쪽 사람들 를 좀 알잖아요. 그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진보당 사람들도 끝까지 버텨봐야. 그래서 단일화를 합의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양새 좋게 민주당에서 아까 우리 도시의 농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울산 북구나 아니면은 저기 어딥니까 북구청장이죠. 구청장 선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울산 북구나 이제 부산 연제구 같이 진보당이 좀 앞서는 이런 지역에서는 또 뭐 몇몇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남 쪽에서도 기초단체장 광양 같은 곳에는 이제 노동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진보당이 좀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호남에서는 뭐 진검승부하면 되는 거고, 예컨대 창원이랄지 그다음에 거제랄지 이런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는 진보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도 힘든 지역 몇 군데를 진보당에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진보당이 2등을 하거나 1등을 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기초단체 몇 곳을 양보를 해주고 우리가 울산시장을 가져오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진보당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뭐 머리가 모자라도 크게 모자란 놈들이지. 근데 저를 그래서 뭐 진보당 쪽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놈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친명이 아니고, 그 족바들이에요. 털레반들이 그러는 거야. 털레반들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이제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그런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진보당 출신이라고 얘기 안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누구처럼 뭐 과거에 낙지 밀었다가, 과거에 조국 밀었다가, 족바하다가 족가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해서 뭐 숨길 게 있습니까? 예,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 다닐 때 뭐 했는지, 그죠? 뭐 진보당을 출신이었는지,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진보당 쪽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진보당 하시는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을 만큼의 뭐 인지도 높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를 잘 모르시는 거지. 진보당 쪽 사람들은 저 잘합니다. 예, 지금 진보당 지도부에 제 이름이나 얼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취지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오히려 그 분들이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진보당에 해가 되는 얘기도 하지 않고 민주당에 해가 되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당이 끝까지 완주를 해버리면 울산에서, 예, BYC님도 감사드립니다. 울산에서 끝까지 완주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만약에 선거를 만에 하나 지게 되면 그 책임을 결국은 진보당이 다 지게 될 텐데, 결국은 족바당 꼴 나거나 심상정의당 꼴 난다. 그 심상정당 정의당 망하는 거 봤잖아요, 진보당 사람들도. 응? 그러면은 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를 이겨서 좋고, 또 진보당은 본인들이 좋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그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좋고, 서로 윈윈이잖아. 여기에 중앙당 차원에서 몇 군데 지었고 한두 군데 정도 울산 진보당 쪽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울산이나 부산, 뭐 거제, 창원 이런 지역에서 한두 군데 정도 울산에 진보당에 밀어주면은, 아니 우리는 어찌 보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꼴이 되는 거 아니야. 모양새도 좋고, 예, 우리가 진보당을 챙겨주는 꼴이 되고 진보당도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그럼 서로 이익이 될 일을 왜 안 하고 버팁니까? 예? 그래서 진보당도 상당히 저는 기분 나쁠 수 있었다고 봐요. 이번에 정청래가 진보당 쪽에서는 이제 중앙당 차원의 단일화 논의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청래가 쌩까고 그냥 김상욱 보고 알아서 해라. 그 김상욱 후보가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예? 울산 구청장 후보, 울산 북구 구청장 후보를 김상욱 후보가 양보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산에 나온 후보를 김상욱 후보가 가가지고 야 진보당 쪽에 좀 양보를 해주자,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응? 그러면 당연히 진보당 쪽에서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일화를 실패를 해갖고 만에 하나 울산시장 선거에 패배를 하면은 그건 나중에 가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정청래는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봐요. 네, 뭐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자, 후보 단일화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김상욱이 패배하면 김상욱이 당선되는 것도 싫은 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상욱이 당선되는 게 싫으니까 울산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선거에 패배하면 김상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배의 책임은 진보당에 이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기 책임이 아니고 진보당 때문에 졌다. 그리고 손 안 대고 이제 둘 다 잡으려고 진보당도 잡고, 김상욱도 잡고 이러려고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주 절묘한 시점에 저는 이제 울산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뭐 직접 진보당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뭘 협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닌데 진보당 분들한테 이제 시그널을 준 거예요. 시그널을 준 거다. 내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상욱 울산을. 그러니까 웬만하면 단일화 해라. 이런 시그널을 준 거고, 진보당 사람들도 야 이게 내가
그 구청장 몇 개 되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게 뭔가 척을 져가지고 나중에 이득이 될 게 없는 거죠. 진보당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 이제 매듭을 짓자.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진보당 분들이 이대로 이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어도 저는 이제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운 곳은 좀 진보당 쪽에 민주당에서 이제 화답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울산 북구나 그 다음에 부산 연제 뭐 거제 쪽이나 창원 한두 군데 정도는 민주당에서 화답하는 차원에서 단일화를 좀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선거 얘기 나오는 김에 대통령님이 얼마나 선거 천재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오늘은 또 성남시장을 방문하셨어요. 성남시장을 이제 갑자기 방문하셨는데 물론 뭐 이제 지역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인근에 행사가 있어서 가시긴 했는데 이것도 타이밍이 절묘하죠. 물론 뭐 이제 성남시장 선거에도 이제 많이 힘이 실리죠. 대통령께서 뭐 지금 이제 성남시장은 저기 또 청와대 출신 내 이름을 까먹었네. 그 과거 우리 의원 그 친인회 중에 한 명이었던 김병욱 의원, 김병욱 후보가 지금 이제 출마를 했는데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 같아요. 김병욱 후보가.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아닌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성남의 힘을 한번 딱 실어주면은 그 대통령께서 좀 많이 김병욱 후보가 많이 힘이 실리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성남시장을 가신 게 이게 제 느낌적 느낌이에요. 이게 평택을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닌가? 네? 성남 찍고 그 다음에 평택을 가시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그리고 평택에 지금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돕고 있어. 삼성이 지금 김용남을 돕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 노동자들 삼성하고 삼성 노조하고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노동자들이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안 풀리면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잖아.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께서 일단 총리가 한번 가고 그죠? 총리가 가서 좀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김민석 총리가 가가지고 중재를 하고 그래도 이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거 대통령께서 직접 중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주가 8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삼성 반도체에서 이게 파업을 해버리면 국가 경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게 좀 크잖아, 영향이.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나서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장관들한테 맡겨둘 게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나 뭐 총리한테 맡겨둘 일이 아니고 이게 안 풀리면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연아님, 굵고 길게 갈 생각이라면 김상욱 의원님과 단일화해야 맞죠. 그래서 이게 평택을 가기 위한 좀 빌드업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란시장에서 또 우리 상인 한 분하고 시장 상인 한 분하고 재밌는 얘기를 나눕니다. 요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죠. 중권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7천을 받다가 지금 3억 5천 승부를 맞습니다. 시청 갔다가 내가 승부를 맞고 성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란시장에서 이제 어찌 보면 노점을 하시는 상인이세요. 근데 대통령님을 뵙고 증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을 잘 해보지도 않으신 분인 거죠. 근데 대통령님 믿고 삼성전자에 사가지고 삼성전자 샀으면 대박이지. 3억 7천 여러분 3억 7천입니다 이분이.
진짜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3억 7천을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통령님 믿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3억 5천이었나 7천이었나 아무튼 3억. 예. 이거를 지금 대박을 맞으셨다라고 대통령님께 그냥 너무 기쁘셔가지고 보고를 하는 이런 영상이 오늘 나왔어요. 삼성전자입니다. 하필. 예? 제가 이게 빌드업 아닌가? 성남 찍고 평택으로 가기 위한. 예, 오늘은 이제 새마을 그 뭐죠? 본부 그게 분당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새마을 본부인가 거기가. 예, 그래서 이제 방문하시긴 했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파업을 하면 되겠는가? 내가 직접 가서 직접 가가지고 우리 삼성 노동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그러면 이제 김용남 후보는 이게 평택에서 지금 삼성이 제일 중요한데 삼성이 내가 가가지고 내가 이제 평택 의원인데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내가 좀 있으면 이제 평택 의원이 될 사람인데 삼성 문제 이거 해결해야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들이 평택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택 시민은 평택 국민들은 조국한테 부탁을 하고 평택 시민들은 김용남한테 부탁을 해라. 같이 가가지고 그죠? 대통령님하고 김용남 후보하고 같이 노동자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살고 국민들이 살고 또 평택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느낌적 느낌으로는 대통령께서 조만간은 이제 평택에 뜨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촉이 왔어요. 그럼 이제 정리되는 거지. 조지리가 거기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참 정치 천재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동안 우리 그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사실은 너무 믿으셨어. 너무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이 정도 주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제 박찬대 당대표를 사실상 막 밀었잖아요. 막 자전거 막 밀어주고 막 난리가 났잖아. 막 우표까지 만들었어. 닦아놓고. 와, 제가 이런 진짜 우리 민주당 당원들에게 크게 실망한 게 지난 당대표 선거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대통령께서 우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박찬대가 자전거 밀어주는 우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시그널을 줬는데, 60%가 넘는 사람들이 정청래를 찍어버리는 거야. 김어준, 유튜브 방송만 보고. 와, 이게 이 정도로 우리 당원들이 지능이 떨어졌나?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반명인가? 민주당 당원의 60%가 이게 반명인가?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할 때 막 정성호 장관 욕하고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김병기 의원 욕하고 그 다음에 뭐 최고위원 보궐선거 할 때도 뭐 아무리 사인을 줘도 도대체 이게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듣지를.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논란도 좀 되긴 했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야, 이거 국회의장 박지원은 이거는 아니지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께서는 이게 선호투표제를 내가 이제 도입을 한 거다. 이거는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필 그 조정식 1번을 딱 찍은 게시물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번호까지 알려준 거예요. 번호까지. 제가 진짜 정치평론을 하다가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조정식 1번 딱 찍혀있는 거를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다 게시물을 올려놓냐고. 이건 사실 좀 논란이 될 법도 합니다. 국민의힘 애들이 발끈할 만도 해요. 근데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서셔야 되겠다. 이거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진짜 이러다가 정청래가 연임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지방선거를 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영남권에서 예컨대 뭐 대구야 그렇다 쳐도 부산이 진다. 이렇게 되면 그 이재명 대통령님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다. 저는 이제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뭐 울산을 방문하시고 오늘도 이제 성남을 방문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 일정을 꼭 왜 이제 잡냐고. 그 다음에 진보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 그러면서 중요한 발언을 하십니다. 새마을운동,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 지금도 유용하다. 성남에서 대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BYC님, 저는 진보당이 제3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한 동생도 그쪽이라 항상 집회에서 봅니다. 양당 체제의 불합리성을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이게 대구 선거운동을 성남에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거. 박정희를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예, 민주당 또 당원들이 이제 또 뭔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털레반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박정희에 대해서 박정희도 뭐 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또 털레반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돌려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새마을운동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유용하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 이 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거 우리 신경 쓰는구나. 새마을운동이 그동안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이 보수 친화적인 이런 행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보 진영 대통령으로 처음 방문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야, 그러면 우리도 대통령님 한번 밀어볼까? 이번에는 김부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남권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고 서울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저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서 평택 쪽도 조만간에 방문할 지금 아주 명분도 좋습니다.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노조의 파업을 중재를 해주셔야죠. 중재를 해주셔야 되니까 아마도 조만간에 평택을 저는 방문하는. 그래서 저기 삼성 노조도 지금 빨리 손들면 안 돼요. 대통령님 오실 때까지 일단 버텨줘라. 삼성 노조에서는 당장 파업 들어가지 말고 대통령님 오실 때까지 이제 딱 버티고 있다가 그럼 대통령님 딱 오신 다음에 극적 타결 딱 이렇게 되면 삼성도 살고 이재명 대통령도 살고 다 사는 거잖아 이게 지금. 우리 손혜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속 시원한 평론 역시 최하록, 네, 감사드립니다. 조연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혜원 의원님 지금 목포에서 맹활약 중이신데 또 이 바쁜 시간을 또 내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게 뭐 기초의원 선거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제 언급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우리 목포에 계신 분들은 또 손혜원 의원님 이번에 의회 입성하실 수 있도록 목포를 바꿔놓으실 수 있도록 많은 좀 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파이팅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많은 분들 좀 지지해 주세요. 지금 뭐 사실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우리 후보님이 그 시의회에 기초단체 목포니까 기초단체죠. 기초단체 의회에 도전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서 또 한국 정치에 새로운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번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이런 후보들이 지금 전북이 난리가 났어요. 뭐 목포는 이제 전북은 아니지만은 호남권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지금 친명 후보인데 무소속으로 지금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판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손혜원 후보님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